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정법 강의 내용 중에서 스승과 학부모의 자녀 교육 방향 편입니다. 이게 최근에 좀 교권 문제 같은 것 때문에 마음이 좀 무거우셨던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셨어요. 아이들 교육 환경, 또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하나 이런 고민을 담아서요. 네, 맞아요. 이 자료가 단순히 교육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문제들이 왜 생기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냥 표면적인 현상 말고요. 우리 모두의 어떤 방치 그리고 좀 책임 회피 여기서 문제의 뿌리를 찾는다는 점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자료가 지적하는 문제의 본질이 뭘까? 그리고 특히 미래 세대를 위한 해법으로 교사나 학부모, 더 나아가서 사회 전체가 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 자료는 사회 문제의 근원을 어디서 찾고 있나요? 핵심은 국민의 방치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교사 문제든 아니면 뭐 질병이나 빈곤 증가 같은 문제든 이 사회 구성원들이 주인으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고 정부나 누가 해주겠지 이렇게 바라면서 손 놓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심화됐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뭐 문제 생길 때마다 병원 더 짓고 복지시설 늘리고 이런 거는 사실 밑 빠진 독이 물 붓기다. 근본 원인은 외면하는 거다. 며칠 전에 교사 자살 사건 뉴스를 또 접했습니다. 학생 학부모 동료들의 과도한 기대와 외로움 속에서 정작 사회가 그 교사를 지키지 못했다는 보도가 제 가슴을 찌르더군요. 방치가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잔혹한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하고요. 문제의 원인을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의 어떤 태도? 거기서 찾는 거군요. 특히 교육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상당히 날카롭던데요. 그 많은 투자를 했는데 왜 성과가 없다고 보는 걸까요? 네, 그 수십 년간 학교 건물이나 뭐 연수 시설 같은 건 엄청 늘었는데 정작 중요한 교육 내용이나 방식은 시대를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냥 옛날 방식, 지식 전달에만 머물러 있다? 이런 진단이에요. 학폭 문제도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사회 전체가 머리 맞대고 풀어야 할 문제인데 이걸 뭐 경찰 투입하고 이런 임시 방편으로만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아이들에게 필요한 인성 교육이나 사회성 함양 같은 거 놓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초등교사입니다. 매일 반 학생들을 보면서 인성 교육이 부족하다는 위기감을 느껴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임시 방편만 반복되는 상황이 딱 그 모습이더군요. 진짜 필요한 건 우리 교사 학부모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시간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네요. 모든 학생에게 그냥 똑같은 걸 가르치는 그 획일적인 집단형 교육 자체를 문제 삼는 부분도 인상 깊었어요. 이게 뭐 진정한 교육도 아니고 사회 발전을 저해한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데요. 그럼 어떤 교육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거죠? 반승이 그냥 다 똑같이 만들려는 하향 평준화 말고요. 각자의 어떤 재능이나 역량에 맞게 교육해서 좀 건강하게 경쟁하고 같이 발전하는 사회 이걸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뭐 다소 좀 도발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결국은 획일성을 깨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로 읽혀요. 교육 문제뿐만 아니라 그 지식인들의 역할에 대한 경고도 있었죠. 지식인 순환 시대 이걸 언급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 제대로 기여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안 하고 뭐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개인적인 성취에만 몰두하면 사회 전체가 길을 잃고 혼란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이렇게까지 언급하고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서 정책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깊이 있는 연구는 없고 그냥 피상적인 법안 만들기에만 급급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회 시스템이랑 구성원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군요. 상당히 좀 포괄적인데요. 그렇다면 이 자료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해결책은 뭔가요? 좀 단호하게 들리던데요. 네, 해법은 의외로 좀 명확하게 제시해요. 바로 사회 부모로서의 국민 참여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정치인이나 뭐 전문가한테만 답을 구할 게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문제 해결의 주체가 돼야 한다 이거죠. 예를 들면 국민 공모전 같은 걸 활성화해서 시민들의 지혜를 모으고 또 모두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스스로 연구하고 노력하는 그런 연구하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회 부모요? 그 표현이 되게 강렬하게 다가오네요. 우리가 사회로부터 교육받고 성장하면서 혜택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사회에 보답할 책임이 있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이게 유일한 해답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회라는 공동체에서 받은 만큼
이제는 사회를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면서 책임을 다하는 그런 성숙한 시민, 그러니까 사회 부모가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아, 단순히 참여를 넘어서 정말 책임감 있는 부모의 역할을 해야 한다. 네, 미래에 대한 경고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현재 이 교사 문제는 그냥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뭐 군대 문제라든지 사회 곳곳에서 골맞던 문제들이 계속 터져나올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뭐 공권력 투입하고 이런 임시 처방은 효과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사회 전체가 나서서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연구하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이 올 거다, 이런 경고입니다. 누구 잘잘로 따지기보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 부족했구나, 이걸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고요. 네, 오늘 살펴본 이 정법 강의 내용은요,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 특히 교육 문제의 근원을 결국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 특히 교육 문제의 근원을 결국 우리 시민 각자의 어떤 무관심 또 책임감 부재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 역시 뭐 외부가 아니라 우리 내부, 그러니까 모든 시민이 사회 부모로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제안하고 있네요. 네. 이 자료는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만큼 사회에 보답하는 게 뭐 선택이 아니라 시민의 의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기에 우리 사회에서 이런 단기적인 처방이나 뭐 비난, 이걸 넘어서서 시민들이 직접 사회 부모의 마음으로 좀 깊이 연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이게 무엇일지 한번 잠시 그 이유와 함께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